2019년도에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이 연구진들은 2016년도에 그 EXAC 데이터셋을 가지고 PLI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네이처에 냈었던 연구진들인데, 이제 홀지놈, 홀엑솜, 노마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개별 PLOF 변이들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예측을 하고, 이제 이러한 예측된 변이들을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이제 개별 유전자 단위로 인톨러런스에 대한 스펙트럼을 컨티뉴어스하게 예측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그 이제 LOEF 말하는 이제 메서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트릭을 통해서 그 개별 프로틴 코딩 쥔들의 그 이너큐에이션 톨러런스를 측정을 하고 이제 여러 메서드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개별 유전자에 대한 그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이제 다른 사이언티픽 필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개별 컴포넌트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그 어떤 시스템의 그 행동이나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에서는 이제 이러한 쥔들의 그 역할들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휴먼 셀라인이나 아니면 모델 오르가니즘과 같은 이제 여러 대안들의 스터디가 제안이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인간 유전자에 대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해독을 했지만, 이제 이러한 대안들은 아직까지는 좀 불완전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그 이제 loss of function mutation에 대해서 이제 아주 큰 규모로 그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윤리적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주 큰 스케일의 엑손과 홀지놈 시퀀싱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알려진 것에 따르면 이제 인구 집단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많은 버든의 그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런 프로틴 로스 펑션 쥔들은 그 인간 유전자를 인액티베이션 하는 내추럴 모델에서 작용을 하는 그런 쥔들이 되겠는데, 이런 쥔들에 있는 그 이제 로스 펑션 변이들은 이제 앞으로 그 치료 타겟에 식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의 그 네. 이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의 그 시스테미틱한 카탈로그를 이제 밝혀내는 것은 메디컬 지네틱스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 예를 들면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캔디데이트 뮤테이션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나 이제 포텐셜한 그 테라피틱 타겟들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휴먼 쥔들의 그 노멀 펑션들을 이제 탐구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을 이제 아주 큰 스케일로서 탐구를 할 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로스 펑션 변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굉장히 딜리테리어스하고 이제 내추럴 셀렉션 때문에 그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그 휴먼 포퓰레이션에서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을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홀지놈이나 홀엑솜 샘플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을 이제 분석으로서 찾아낼 때 이제 대부분 그 찾아낸 변이들이 이제 false positive일 경우가 많은데, 뭐 여러 단계에서 이런 false positive로 디텍션 됩니다. 그 매핑이나 지노타이핑, 그리고 특히 그 어노테이션 에러 등이 이런 잘못된 그 PLOF 변이를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러니까 인구 집단 안에서 이런 코딩 변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이제 어떤 특정 진이나 리전의 레벨에서의 그 내추럴 셀렉션에 대한 이제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런 내추럴 셀렉션은 그 인구 집단에서 디네츄럴스한 변이들을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셀렉션 디텍션을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한, 즉 그 예측된 해당 진 안에, 특정 진 안에 있는 그 PLOF 변이의 개수를 예측했을 때 이제 그거보다 실제로 관측값이 더 적어지는 것을 모델링하거나, 이제 비슷하게 그 expectation에 대해서, 예측된 expectation frequency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 알릴 frequency의 distribution이 변경되는 것을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그 변이들로서 내추럴 셀렉션을 이제 모델링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 연구진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던 PLI 메서드도 비슷하게 이제 이런 메서드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EXA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3,230개의 진셋에 대해서 그 헤테로자이거스한 PLOF 변이들의 그 인톨러런스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다 모든 진에 대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PLI 메서드에 대한 리미테이션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이 PLI 메서드에 있어서 어떤 작은 사이즈의 진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이 작은 사이즈 안에 있는 진에 그 예측되는 PLF 변이들이 개수가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잘못된 측정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PLI 메서드가 그 이분법의 그 결과들을 제공을 하는데, 좀 이제 이 PLOF에 대한 인톨러런스 레벨을 좀 오버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드는 이제 훨씬 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분화된 방법이 아닌 좀 컨티뉴어스한 더 정확한 셀렉티브 프레셔에 대한 측정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2만 5천 명의 엑솜 시퀀싱 데이터랑 15,000명의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 아까 노마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틴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을 디텍션하는 메서드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진, 프로틴 코딩 진에 대해서 이러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그 인톨러런스의 정도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메저하는 메서드를 개발했습니다. 이 개별 그 인톨러런스 스펙트럼을 이제 가지고 이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 지네틱 베리언트가 이제 질병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먼 디지즈의 그 바이올로지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는지 등을 이제 여러 메서드를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PLI를 만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PLI를 개선하겠다는 논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든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 자기가 만든 PLI를 Continuous Scale로 네, 개선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음, 그렇죠. 다이코토마이즈 하면서 약점, 그러니까 이 좁은 영역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 해상도가 네, 높아질수록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 메저로 바꾸겠다. 네, 어떻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거 하나네요. 이 논문의 기본 구조는. 네, 그리고 네, 그렇죠. 이제 샘플 사이즈가 더 증가해서 더 이제 해상도를 높인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PLI를 조금은 리뷰했는데 박유미 박사 논문 쓸 때 네, 뭐 이 PLI 설명이 좀 나오겠죠. 뒤에 PLI가 그래도 정확하게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PLI 메서드가 하도 다양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RVIS, GDI 뭐 이런 거 하다가 PLI를 비슷합니다. 최근에 나와서 한번 리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그 딱 포커스한 이 알고리즘이 이 계산 방법이 딱 특정한 타겟이 정확하게 뭐예요? 혹시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에 대해서 프로틴 코딩 진들의 인톨러런스를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스펙트럼으로 측정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다른 메서드도 다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인톨러런스를 population prevalence든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잖아요. RVIS나 GDI가 다 네네네.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 네네. PLI가 그 소위 비교를 한다면 RVIS랑 혹시 알아요? 우리가 한번 아, 리뷰를 했는데 나 다 잊어버렸어. 한 1년 되니까. 그 제가 리뷰했었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아마 EXAC 데이터로 그러니까 뭘 모델링을 보고자 하는 프로테인의 뭐 펑셔널 로스 오브 펑션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중점 사항이 있잖아요. 관점이. 하여튼 음,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도 비교적 최신 알고리즘이라 리뷰가 안 돼 네네. 있네요. 네. 이제,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여러 쥔들의 그 컨스트레인트를 좀 다 비교를 해본 것이다라고 어떤 요약을 할 수 있 종류의 컨스트레인이요? 이제 로스 펑션 변이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컨스트레인. 그러니까 로스 펑션 음, 베리언트의 어떤 속성. 이제 버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노마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는데 그 노마드 데이터셋에 릴리즈 되기 전에 어, 한 20만 명 정도의 엑솜 시퀀싱 데이터랑 2만여 명 정도의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이 퀄리티의 그 지놈 데이터를 가지는 샘플들을 필터링을 한 스텝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피규어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들로 서브젝트들을 좀 뽑아낸 다음에 총 12만 5천 명의 엑손과 1만 5천 명의 홀지놈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변이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 개인들은 뭐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시퀀스 데이터를 가진 개인들이 되겠고, 이제 옆에서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개의 글로벌 그리고 8개의 서브 컨티넨탈 앤세스트리로 구성된 그런 파퓰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개발 파퓰레이션에 대한 엔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디비주얼로부터 이제 이게 코리안도 1,500 있는데 코리안이 노마드에 원래 있어요? 어디서 나온 데이터일까? 노마드입니다. 전체가. 아, 노마드의 코리안은 어디서 보낸 데이터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어떤 질병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병으로? 네, 이제 정상은, 케이스 컨트롤 레이터. 네네네. 그거야 뭐 많이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전체 변이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 변이들을 그 랜덤 포레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1,500만여 개 그리고 2억
한 3천만여 개 정도의 그 하이 퀄리티 베리언트들을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뽑아냈던 이제 프로세스는 BWA, 피카드, GATK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뽑아냈는데,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필터 아웃 했는데, 이제 이러한 변이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시전 그리고 리콜된 하이 퀄리티 변이들을 분석에 이용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변이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나 그 뮤테이션에 기반한 그 익스펙티드 패턴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나온 변이들 중에 시너니머스 변이들의 이제 모든 가능한 그 메틸레이티드 CpG to TpG 트랜지션 뮤테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84.9%가 이 데이터에서 디텍션이 됐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노마드 샘플 사이즈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그 뮤테이블하고 이제 약하게 그 네거티브 셀렉된 베리언트 클래스들을 이제 뮤테이션하게 이제 세츄레이션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샘플 사이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요 점이 되겠는데, 이 변이들은 이제 엑솜 데이터 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이제 요 CPG 트랜지션 그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가능한 그 모든 CPG 스탑 게인 베리언트, 가능한 모든 그 메틸레이티드 된 CPG 스탑 게인 베리언트들 중에서 이제 52%만이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 인구 집단에서 이제 많은 프랙션이, 아까 많은 이제 진을 이제 망가뜨리는 베리언트들이 그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이제 제거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뮤테이셔널 컨텍스트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아주 모든 가능한 시너니머스 변이들 중에서 11.5%, 그리고 이제 모든 가능한 스탑 게인드 변이들 중에서 3.7%가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이 노마드의 샘플 사이즈가 전체의 그 뮤테이셔널 세츄레이션을 디텍션을 하기에는 좀 아직 멀었다. 그 샘플 사이즈가 아주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뽑아낸 그 하이 퀄리티 베리언트들 중에서 그 로스 펑션 변이들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로스 펑션 변이를 디텍션하는 메서드 자체를 개발했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그 로프티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그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필터링 메서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VAP 어노테이터에 실제로 이제 이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프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로스 펑션 변이들이 얼마만큼 필터 아웃되는지를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프티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제거되는 그 변이의 퍼센티지들을 봤을 때, 이제 클린바에서 실제로 그 패서제닉 베리언트라고 알려진 변이들은 이제 거의 제거가 되지 않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노마드 데이터에서 이제 뭐 싱글턴부터 10%, 알리 프리퀀시 10% 이상으로 이제 쭉 그 변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은 이제 레어한 변이들은 비교적 적게 제거되고, 이제 커먼한 변이들은 비교적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프티라는 메서드 자체가 실제로는 그 알리 프리퀀시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제거되는 양상을 봤을 때 좀 그 커먼한 변이들을 위주로 잘 필터 아웃하는 그런 메서드다, 그런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로프티라는 그 LOF 필터링 메서드가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이제 높이는데 그 주력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미센스 변이의 뭐 프리퀀시와 이제 이 이제 포텐셜한 펑셔널 베리언트의 프리퀀시가 이제 좀 컨시스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뽑아낸 그 로스 펑션 변이들을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개별 진레벨 단위에서 로스 펑션 매트릭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그 각 개별 진의 이제 인액티브 카피 안에 있는 그 로스 펑션 변이들을 가지는 프로포션 그 하플로타입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총 1550, 네, 이제 여기서 확인한 것은 이 전체 중에서 1555개의 쥔이 최소 그 0.1%의 알립 프리퀀시로 그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또 3,270개의 유전자는 최소 하나 이상의 퍼퓰레이션에서 이제 이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프리퀀시가 0.1 이상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을 구성한 이후에 그 휴먼 쥔에 있어서 이제 로스 오브 펑션 인터러런스를 측정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PLI 메서드 자체가 이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이 이제 이 로스 오브 펑션 톨러런트 쥔들을 디텍션 할 때 유용한 것처럼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인톨러런스한 그 쥔들 인액티베이션의 인톨러런스한 쥔들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그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프레딕션 값들이 실제 값에서 더 이제 감소되는 것들을 비교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그러한 예측 값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측 값이 아니라 이제 리파인된 뮤테이셔널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메틸레이션이랑 베이스 레벨 커버리지 코렉션이랑 앞에서 말씀드린 로프티 이 세 가지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뉴트럴한 상태에서의 이제 expected 된 베리언트 레벨을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매트릭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건데 이제 뉴트럴한 모델에서 이제 기반해서 예측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과 이제 실제로 개별 유전자 안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틴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observed 값을 비교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프로틴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감소를 디텍션하는 메소드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메소드를 적용을 했을 때 모든 프로틴 코딩 쥔에 있어서 중간값으로 한 17.9개의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이 이제 개별 쥔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측한 결과 이제 72.1%의 전체 쥔의 프로포션이 최소
그 캐노니컬 트랜스크립트 기준에서 이제 최소 10개 이상의 그 loss of function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그 PLI 메서드, EXAC 예측을 한 결과보다 이제 훨씬 증가한 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EXAC보다 이제 훨씬 증가된 사이즈의 데이터와 그 이 리파인된 모델을 통해서 그 개별 진의 그 프로틴 로스 펑션에 대한 인톨러런스의 정도를 이제 컨티뉴어스한 매트릭으로 만들어냈 이제 모든 진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expected 된 그 PLOF 변이와 그 관측된 PLOF 변이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8 정도를 나타냈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대부분의 유전자들이 이제 최소한 이제 머디스트한 셀렉션을 겪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이제 했었던 PLI 메서드는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결과를 제공을 했지만 실제 이런 예측값과 관측값의 비는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그 인톨러런스, 그러니까 개별진의 그 컨스트레인트들의 정도를 이제 2만여 개의 진들을 이제 10개의 비닝으로 해서 각 2,000개씩 해서 이제 나타내는데 이 스코어를 이제 LOEUF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이 LOEF 스코어라는 것이 이제 컨설베이티브한 이제 한 방향으로 그 보수적인 그런 메서드인데요. 그 어떤 특정 프로틴 코딩 진이 이제 낮은 LOEF 스코어를 가진다 하면은 이 내추럴 셀렉션을 많이 겪은, 그러니까 만약 로스 오브 펑션 변이를 가지는 것에 민감한, 실제로는 그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이 그 예측값보다 이제 훨씬 적게 가지는 그런 진이 되겠고, 이제 LOEF 스코어가 이제 높은 그 빈 안에 있는 진들은 이제 그 뭐 프로틴 로스 오브 펑션의 변이의 유무에 상관없는 종류의 진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진의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적절한 레이쇼를 계산을 하지 못한 그런 진들의 이제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OF 인터런스 스코어, LUEF 스코어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이러한 그 LOEUF 매트릭은 그 개별 진에 대해서 이제 인액티브에 대한 톨러런스를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으로 제공하는 스코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러한 그 매트릭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의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센서티비티를 측정하는 여러 이제 메저들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겨를 보시면 이제 이 LOEF 스코어로 이제 모든 진들을 비닝을 했을 때 이제 각각 진들이 분포하는 것이 실제로 이 진들이 뭐 하플로 인서피션트 진인지, 그리고 이제 올팩토리 진들인지 그 오토소멀 리세시브 진들인지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많이 다른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하플로 인서피션트 진들은 이제 LOEF 빈이 이제 낮은 곳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올팩토리 진들은 이제 굉장히 그 언컨스트레이트한 진들이기 때문에 LOEF 스코어가 이제 비교적 높은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소멀 리세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자이거스 디스트럭티브 베리언트들이 있으나 이제 좀 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그 다른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진들의 그 경향성을 살펴보는데 그 이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에서 뽑아낸 그 레어한 오토소멀 딜리션 스트럭처럴 베리언트 등이 이제 그 이 LOEF 스코어와 이제 포지티브한 그 경향성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쥔이 그 특정 쥔의 오솔로그가 이제 배아 단계에서부터 레살한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거스 딜리션을 가질 경우에 이제 아주 낮은 그 LOUF 스코어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쥔들 가운데 그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통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었던 그 쥔들을 보면은 이제 그 휴먼 셀 바이어빌리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에센셜 쥔들은 이제 LOEF 스코어가 이제 낮았고 그 넌 에센셜한 쥔들은 이제 LOEF 스코어가 높은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했었을 때도 이제 아주 큰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PLF 그 변이에 대한 그 constraint가 어떤 biological properties를 가지는지를 마찬가지로 또 보는데, 네. 첫 번째로는, 네. 그 프로테인 인터랙션 네트워크에 이 LOEF 스코어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이 프로테인 인터랙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낮은 LOEF 스코어를 가지는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진 레벨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트랜스크립트 레벨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쥔이 다양한 레벨의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트랜스크립트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이제 이 LOEF 그 비닝이 이제 그러니까 스코어가 낮은 쪽의 그 트랜스크립트가 이제 아주 대부분의 티슈에서 그 훨씬 더 많은 발현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그 constraint 된 진, 그 프로틴 코딩, loss of function 변이에 이제 민감한 그런 트랜스크립트들이 이제 disease relevance한 티슈에서 훨씬 더 이제 많은 발현이 있었던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규어에는 없지만 이 LOEF 스코어를 가지고 그 개별 퍼퓰레이션 안에서의 그 차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 노마드 데이터 특성 자체가 이제 그 퍼퓰레이션에 속한 서브젝트들이 균일하게 있지 않아서 이제 그 퍼퓰레이션마다 그 같은 샘플 사이즈를 뽑아서 봤을 때 결과를 보면은 그 아프리칸이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있는 서브젝트들에서 이제 그 대부분의 쥔에서 더 낮은 그 이제 LOEF 스코어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부분 LOUF 스코어가 변이 점수예요? 쥔 점수예요? 퀸입니다. 퀸. 쥔에 대한 점수죠? 네. PLI도 쥔에 대한 점수였죠? 네네.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개별 점수를 주진 않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gene characterization, 변이 캐릭터리제이션은 아니고. 네. 변이 캐릭터리제이션은 이제 앞에서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로프티라는 것이 이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을 디텍션하는 메서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PLF 변이들에 대한 개별 진의 constraint information들이 이제 디지즈 에티올로지에 어떠한 인폼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LOEF 매트릭들이 이제 어떤 디지즈 메커니즘에 이해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선은 레어한 딜레테리어스한 변이에 포커싱을 해서 살펴봅니다. 그 전에 이제 레어한 딜레테리어스한 변이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스루프 시퀀싱 테크놀로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높은 아주 레어한 그러니까 트리오나 아니면 작은 패밀리 구성원에서부터 발견되는 이런 트리오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는 드노보 레어 딜레테리어스한 베리언트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링키지 어프로치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변이들이고, 이러한 변이들은 이제 굉장히 딜레테리어스하고 이제 이런 변이들이 있으면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한 진들의 아주 강한 에펙트를 주면서 또 이러한 이펙트가 이제 어떤 특정 피노타입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시비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이제 측정을 했던 것들이 지와스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발달장애나 아니면은 지적장애에 대한 지와스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쥐의 컨스트레인트에 컨스트레인트 된 쥐들이나 아니면 컨스트레인트 되지 않은 쥐들의 이러한 드노버 레어 딜레테리어스한 변이들이 있을 때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한 쥐들이 DD나 아니면 IB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 있어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된 쥐들 안에 드노브 베리언트가 있는 유무의 차가 가장 이제 시그니피컨트 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PLOF 변이들이 이제 비교적 하지만 이제 컨스트레인트 된 쥐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커먼한 변이들 또한 이제 굉장히 딜레테리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K 바이오뱅크의 658개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한 결과에서 나온 쥐들이랑 이제 아주 큰 지어스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들을 가지고 헤리터빌리티 파티셔닝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이제 이 LOEF 스코어로 이제 비닝을 했을 때의 점수와 이제 유의한 결과들이 있는 쥐들이 이제 리니어한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개별 트레이스로 봤을 때 스키조프레니아랑 이제 지적인 획득, 그러니까 지식 상태가 이제 가장 일치된 트레이스였다라는 점, 이게 각각 가장 유의한 트레이스였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결과는 이제 다른 페이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컨스트레인트한 쥐에 있는 레어한 프로틴 로스 펑션 변이들과의 이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여기서는
프로틴 코딩 진, 그러니까 인간의 프로틴 코딩 진에 있는 loss of function 변이들에 대한 인톨러런스를 이제 컨티뉴어스한 매트릭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디지즈 진이나 이제 진의 펑션들의 이제 이런 매트릭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또한 밸리데이션을 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있는데, 이제 이 로서 펑션 변이들을 이제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컨피던스한 그런 변이들을 집중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모든 타입의 로서 펑션 변이들을 이제 디텍팅 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렵고, 그 false positive나 아니면 true negative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노마드 데이터셋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의 사이즈에서 기인한 그 리미테이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휴먼 엑솜 데이터에서 봤을 때 이제 가능한 모든 그런 변이들을 이제 찾아내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 그 스탑 게인드 베리언트들 중에서 절반가량만 관측할 수 있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들이 뭐 헤테로자이거스 레스한 변이들이 이제 프랙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의 샘플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마드 데이터를 구성하는 퍼플레이션이 이제 아주 퍼플레이션 간의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제 population specific variant를 디텍션 하거나 이제 population 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매트릭 자체가 진의 길이에 영향을 받고 이제 전체 코딩 진의 30%가량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insufficient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constraint를 가지고 프로틴 코딩 진들을 이제 나누어서 보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디지즈 임팩트나 아니면 다른 바이올로지컬한 프로퍼티즈를 살펴보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레어하거나 커먼한 질병에 있어서도 이제 그 캔디데이트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스터디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현재 이 노마드는 그 클리니컬 정보를 이제 굉장히 적게 제공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UK 바이오방크와 같은 이제 대규모 스케일의 연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휴먼 녹화 프로젝트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